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사회 2-3단원, 2단원의 마지막 단원의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구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환경 문제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를 보시면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그림이 2개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큰 플라스틱 덩어리를 먹이로 착각하는 해양 동물들의 사진. 지금 물개가 비닐봉지를 먹으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일회용 쓰레기 같은 경우는 해양 동물들이 먹이처럼 생겨서 먹고 이제 위에 탈이 나서 죽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잘게 부서지거나 마모된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서 바닷속을 떠다니면서 물고기나 조개류가 이런 걸 먹겠죠. 이런 미세 플라스틱은 먹었다고 해서 바로 죽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 미세 플라스틱에 이제 바닷속에 유해 화학 물질들이 달라붙어 있는데 이거를 먹은 조개류, 물고기류 이런 것부터 그 물고기를 잡아먹는 더 큰 물고기 해서 몸에 자꾸 쌓입니다. 그래서 그 몸속에 유해 물질이 가득한 물고기를 결국은 먹이사슬의 가장 위에 있는 누가 먹어요? 인간이 먹겠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일회용 쓰레기가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크게 늘면서 쓰레기도 급증했죠. 사태가 길어지면서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마저 역행하진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공덕동의 한 커피 전문점. 손님들이 주문한 음료 대부분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담겨 나옵니다.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쓰지 못하도록 했던 정책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일회용품 제한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테이크 잔을 쓰시는 분들이요? 거의 98%예요. 만두 전문 음식점에서는 그릇에 수저, 비닐봉지까지 겹겹이 일회용품으로 쌓인 요리가 계속해서 팔려나갑니다. 코로나19로 배달 주문이 60%나 늘어나면서 일회용품 사용도 덩달아 급증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남들이 쓰지 않았던 일회용기를 쓰는 것이 훨씬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품 때문에 쓰레기 처리장에서는 재활용 쓰레기를 골라내는 작업으로 더욱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골라낸 일회용 쓰레기는 모두 이곳에 모이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일회용 음식 용기와 플라스틱 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 3월 서울시에서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재활용 쓰레기가 15%나 늘었습니다. 시민단체가 최근 거리에 버려진 쓰레기 12,000점을 분류한 결과 30% 가까이는 일회용품이었고 마스크도 300여 점으로 2.5%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도 일회용품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로 꼽혔던 한국. 환경단체는 그동안 환경 보호를 위해 기울였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갈까 걱정입니다. 활동가 입장으로서 이제 일회용컵 사용량이 많이 줄어들겠다 기대를 했는데 카페에서도 먼저 권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환경 보호와 방역 모두를 지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 전문가들은 함께 쓰는 집기나 식기라도 깨끗이 씻고 소독하면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다면서 불안한 마음에 일회용품을 쓰는 건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착용하는 이 마스크, 그 마스크가 자연에서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마스크. 외출할 때 쓰고 집에 와서 잠깐 이렇게 막 버리면 안 돼요. 마스크를 마구 버리면 마스크에 묻은 바이러스 때문에 2차 감염 우려가 있어요. 마스크에 묻은 바이러스는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 동안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이렇게 끈으로 꽁꽁 싸매서 버려야 해요. 또 그냥 버리게 되면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마스크가 바람에 날아가 동물을 다치게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버려진 마스크 끈에 발이 묶인 채로 발견된 갈매기도 있습니다. 구조 당시 갈매기 다리는 마스크에 쪼여 퉁퉁 부어있는 상태였죠. 마스크 끈을 잘라서 그 돌돌 말아가지고 잘 묶어서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바다로 떠내려간 플라스틱 쓰레기는 결국 누구한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다음 페이지.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지속 가능한 미래는 무엇인가 볼게요. 지구촌의 사람들이 오늘날의 발전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환경과 발전을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해 지구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가는 것.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래를 좀 더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미래의 세대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오늘날의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세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환경을 지키고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지금 지구촌 환경은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점점 황폐해져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황폐해져 가는지 첫 번째,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증가.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현상이 심각합니다. 브라질 쪽에 있는 곳인데 브라질은 경제 개발을 위해서 아마존 지역을 개발하려고 하고 개발한다는 말은 이렇게 나무를 다 깎아내고 다 잘라내고 여기를 평지로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뭔가를 짓는다는 얘기겠죠. 공장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아마존 열대우림의 파괴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선생님 그러면 브라질에서 이거 개발 못하게 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거는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브라질 입장에서는 개발을 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개발하지 마라. 지금 생태계 다 파괴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물론 권유하고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걸 강제로 하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지구촌 전체가 같이 노력을 해야겠죠. 사라지는 산호초. 전 세계의 바다 곳곳에서 산호가 죽어가고 있다. 산호가 하얗게 변하며 죽어가는 현상을 산호백화라고 하는데 이러한 산호백화 현상이 전 세계 바다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산호는 원래 다양하고 너무너무 예쁜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하얗게 된다고 하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산호백화 현상은 여러 원인으로 발생하지만 바다 온도의 급격한 상승, 바다가 뜨거워지는 거죠. 오염 등에 큰 영향을 받는다. 산호초가 어떤 역할을 하길래 산호가 죽는 게 지구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산호는 우선 바닷속에 있는 나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무는 무엇을 하나요? 광합성을 하죠.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뿜어줘요. 근데 이 산호초도 마찬가지로 바닷속에서 광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뿜어주고 지구에 열을 내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산호초가 있어야 이 안에서 곳곳에 많은 해양생물들이 살 수가 있어요. 해양생물들의 은신처이자 거처가 되는 곳이에요. 이 산호초 백화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영상을 하나 보고 갈게요. Our seas have been steadily warming for the past 75 years. Now it's happening faster than ever before. It's having a profound impact on life throughout our oceans. Coral reefs are particularly vulnerable. Just a 3-degree temperature rise is too much for coral. It forces them to expel the algae that feed them and give them their colour. This bleaching is a first step towards an almost irreversible demise. Unless temperatures drop, the reef becomes a wasteland. In 3 decades, we've lost over a quarter of the world's corals, home to around 4,000 species of fish. If warming continues, we could lose the rest. 이 산호가 이렇게 군락을 형성하는 데는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산호초가 지금 단시간 만에 4분의 1 이상이 다 사라졌다고 하니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죠.
자, 세계 환경 문제 지도를 만들었다네요. 자, 이쪽 화살표가 어디서 나왔나 보니까 우리나라네요. 우리나라 땅에서 나온 문제는 중금속 발암물질이 다량 함유된 초미세먼지 증가. 미세먼지랑 초미세먼지는 이제 우리한테 너무너무 잘 알려진 환경 문제 중에 하나죠. 이 초미세먼지의 문제점은 중금속 발암물질이 함유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먼지 수준이 아니라 우리 인체에 치명적인 성분들이 나온 거죠. 그리고 태평양 쪽에서는요, 태평양 위에 거대한 쓰레기 섬, 배가 있는데 이게 다 바다에 쓰레기가 떠 있는 거예요. 이 쓰레기 섬의 면적은 한반도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다음, 이쪽 아프리카 쪽에서는요, 지속되는 사막화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사막화는 말 그대로 원래 사막이 아니었던 지역이 사막으로 변해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사막화 지도를 한번 띄워드릴게요. 가장 붉은 부분이 이미 사막화가 진행된 지역입니다. 벌써 상당히 많은 땅들이 사막화가 되었고, 이 사막화가 뭐가 문제냐면 일단 물이 없기 때문에 사람도 살기 힘들고 동물도 살기 힘들고 식물도 살기 힘들어져요. 그야말로 황무지가 되는 거죠. 아무도 살 수 없는. 이 사막화의 원인은 인위적인 거하고 자연적인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자연적 원인은 그야말로 기후 때문에 사막화가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인위적 요인은 인간이 개발을 위해서 초원을 파괴하는 경우를 말하겠지요. 그리고 아랄해라는 곳이 있어요. 바로 이곳인데요. 중앙아시아의 중간 쪽에 있어요. 근데 원래는 여기가 이만큼이 다 바다였어요. 이 점선만큼이 다 바다였는데 지금 여기가 다 사막화가 이루어져서 땅이 되어버리고 조그만 하늘색 이 부분만 남아있다고 해요. 이것마저도 지금 점점점 없어지고 있어서 이 아랄해 자체가 지도에서 빠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다 하나를 없애버릴 수 있을 만큼의 위력을 가진 게 사막화라는 말이죠. 이 심각성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나서 유엔에서 사막화 방제 날을 지정했어요. 마지막, 지구온난화예요. 지구온난화는 우리가 또 피부로 너무 많이 느낄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죠. 2018년을 기억하나요, 여러분? 선생님은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여름이 정말 더웠어요. 정말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더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뜨거웠는데 우리 한국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111년 만에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한 해였습니다. 그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지구온난화로 꼽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정말 지구가 한계에 다다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다음 시간에 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노력들이 있는지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다음 지구촌 환경 문제 하나를 골라서 조사해 보세요. 그리고 기자가 되어서 문제 상황을 알리는 뉴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코로나 상황에서 쓰레기가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조사해 봤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여기는 네모네모 지역의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심각한 환경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사를 쓰는 거기 때문에 좀 길어서 미리 써놨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도 이걸 선생님 거를 보기 전에 내가 어떤 문제를 선택할 것인지 스스로 생각해서 기사를 한번 써보고 정 안 되면 선생님 영상을 보고 참고하는 식으로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의 기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곳에는 각종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위생을 이유로 일회용 그릇, 컵, 포장 용기의 사용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 등의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다로 흘러가 해양 생물의 먹이로 둔갑하여 목숨을 위협합니다. 또 당장 죽지 않는다고 해도 미세 플라스틱이 동물의 몸속에 쌓여 결국은 인간의 식탁으로 돌아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때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큰 플라스틱 쓰레기, 비닐봉지 이런 거는 해양 생물이 먹이로 착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다거북은
해파리를 많이 잡아먹는데 비닐봉지가 바다에 울렁울렁 떠다니면 그게 해파리랑 되게 똑같이 보인대요. 그래서 그 비닐봉지 먹고 위가 막혀가지고 죽고, 실제로 죽은 바다거북 사체를 모아서 부검을 해봤더니 엄청 많은 쓰레기가 나왔다고 해요. 특히 비닐봉지나 스티로폼 이런 것들. 또 그 동물들이 큰 거를 안 먹어서 당장은 안 죽는다고 해도 미세 플라스틱이 계속 쌓여서 결국은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지금 미세 플라스틱이 다 쌓여 있을지도 몰라요. 이 뉴스를 만들면서 알게 된 점은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지금 환경 문제가 너무 많이 심각하다. 그리고 느낀 점은 무서움이 컸어요. 선생님은 조사하면서 두려움이 컸고, 이 지구가 과연 내가 몇 살이 될 때까지 버텨내줄 수 있을 것인가. 새롭게 알고 싶은 점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태잖아요. 그래서 위생과 안전은 지켜야 하는데 어쩔 수 없는데, 그러면서도 플라스틱 사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있을 거예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그걸 좀 더 찾아보고 싶어졌어요. 선생님이 이거 2개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적고 공책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먼저 지구촌에서 환경 문제가 나타나는 원인을 여기다 쓰고, 그 다음 다양한 환경 문제의 사례들을 쓰고, 마지막으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쓰는 식으로 원인, 결과, 해결 방안 이렇게 쭉 이어지게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지구촌 환경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첫 번째, 사람들의 필요에 의한 무분별한 개발. 두 번째, 경제적 이익 또는 편리함 등을 위해서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생활하는 것. 자, 이렇게 지구촌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환경 문제를 적어보았어요.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 바다 오염, 그리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생기는 산호 백화 현상, 그리고 이례적인 폭염, 지속되는 사막화, 아마존 열대 우림 파괴, 중금속 발암물질이 함유된 초미세먼지 증가. 자, 이것들은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악순환을 불러오는 게, 더우면 더울수록 사람은 더우니까 에어컨을 계속 틀고, 그 에어컨이 지구온난화를 가속시켜요. 그리고 초미세먼지 생기면 사람들 마스크 쓰죠. 그럼 그 마스크 태우면서 또 유해물질이 나와서 그게 또 초미세먼지가 되고, 이렇게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고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지속 가능한 발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환경을 지키고 보존해야 된다. 지금은 추상적으로 말해놨지만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방법이 뭔지를 배우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처음부터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